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빚져서 반발이 쓰와요. 어떻게? 알아서 보세요. 불 켜면 더 안 보일걸? 보여요? 어이씨. 보이는 걸로 하죠. 자, 그래서 방금 앞에서 얘기한 거는 3차원 물체가 있을 때 동력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정력학적 문제에서 3차원 물체가 있을 때 얘가 가만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는 게 동력학적으로 F는 MA가 없다는 거지. 변형은 당연히 있어요, 지금. 근데 변형이라는 거는 지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조금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지, 힘을 받아서 일정한 등속 직선 운동을 해라, 가속이 된 다음에, 그건 절대 아니잖아요. 제자리에서 변형만 되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에 가해지는 전다 능력은 원래 6개인데 이런 이유로 얘가 어디로 움직이지 않기 위해서, 아까 이쪽 방향 힘 생긴다고 했잖아요. 전다 능력에서 반대도 생기니까 상쇄는 돼요. 물체가 늘어난다 뿐이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오는 힘이 0에 되게끔 하려면은 얘랑 서로 대칭이다, 값이 같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6가지 항만 알면 되고, 그 6가지 항으로 인해서 변형도 6가지만 알면 된다라는 거죠. 반대쪽은, 이쪽은 얘랑 같으니까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인데,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거는 평면 응력이랑 평면 변형률, 2차원 물체를 다룰 거예요. 3차원 다 이해가 됐죠? 3차원에서 2차원 성분만 취하면은 그게 2차원 해석이 되는데, 밑에 지워도 되겠네요. 3차원에서 2차원으로 가려면 누구만 지우면 돼요? 우리가 X, Y, Z에서 X, Y만 살리면 되고 Z를 지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Z 들어간 애를 다 지워요. 책에서 뭐 XZ랑 Y, ZX랑 서로 막 다 따로따로 써놓진 않았는데 어차피 둘이 대칭이니까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0이라고 적으면 되겠죠. Z 들어간 애들은 다 0으로 쳐줘요. 얘도 0이겠죠. 그럼 결국에는 시그마가 뭐가 돼요? 2차원에서 이게 될 거예요. 같은 이유로 변형률도 Z 들어간 애들 다 지워줄 수 있죠. 그렇게 해주면은 조금 더 가자면은 타워가 아니죠. 변형률 곱하기 영수 모듈러, 정확히는 영수 모듈러스 매트릭스예요. 얘도 하나의 값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 각변이에 대한 것도 있기 때문에, 선형 변이에 대해서는 입실론 곱하기 영수 모듈러스 하면은 스트레스 받죠.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시어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똑같이 영수 모듈러스라는 숫자 하나가 적용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뭔진 모르겠지만 매트릭스 꼴로 나올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어쨌든 뭔가 변형률에 대한 상수가 들어가죠. 그래서 원래 3차원은 이 모양인데 2차원은 이렇게 된다. 근데 또 좋은 점은 뭐예요? 얘랑 서로 같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얘는 각각 대칭 행렬이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래는 2x2 매트릭스를 해야 되는데 얘를 좀 쉽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책에 나온 걸로. 어차피 얘랑 같으니까 한 번만 쓰면 되잖아요. 그때 두 번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1 곱하기 3 매트릭스로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걸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요 시까지 이해는 되는데,
책에서 식 4.3은 보면 반대 방향으로 써놨어요. 얘기를. 그래서 그걸 또 설명을 해야겠죠.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옛날에 우리가 아마 재료역학에 정력학은 아닐 거고 재료역학 때 한번 배웠던 내용이 요 변형 먼저 얘기를 할게요. x방향 변형이 x방향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값은 뭐예요? 그 개수는 영수 모듈러스죠. 그냥 아니 그잖아요. 원래 이렇게 쓰잖아요.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 앞에 2장이랑 3장에서 했던 얘기도 이거였고. 이렇게였을 거고. 그 다음에 혹시 이거는 배웠어요? 이 y는 당연히 하지 말고 x. y방향 스트레스를 줬을 때 x방향으로 변형 있어요? 물체가? 안 배웠어요? 배웠을 텐데. 아니에요? 진짜 안 배웠나? 그럼 이렇게 했나? 둘이 어떤 관계예요? 응? 포화성비? 네. 네. 원래는 이게 맞을 텐데. 포화성비가 V로 들어왔을 때 포화성비가 어디 붙어요? 이쪽에 붙었나? 식이 이렇게 될걸? 아닌가?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입실론 x는 마이너스 포화성비를 원래? 내가 식 뭐 잘못 썼나? 이거 맞죠? 배우지 않았어요? 네. 포화성비는 배웠죠? 네. 포화성비라는 게 원래 뜻이 뭐예요? x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변형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수직인 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한다라는 게 포화성비예요. 근데 포화성비가 당연히 우리가 고무줄을 길이 방향으로 늘리면은 걔 두께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포화성비만큼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y 방향으로 늘리면은 x 방향으로는 원래 영수 모듈러스만큼 주는 거가 이제 서로 방향이 일치할 텐데 수직 방향이니까 포화성비라는 거를 우리가 넣어줬죠. 그래서 식을 풀면은 이게 나와야 돼요. 이렇게 똑같은 이유로 얘는 x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변형에 대해서는 각변형 여기 타우랑 감마에 대해서는 지금 변형 먼저 쓰고 있으니까 다른 색으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되고 G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전단 탄성 계수라고 다른 말로 써요. 그냥 탄성 계수는 우리가 영수 모듈러스 비슷하게 한번 얘기하잖아요. 근데 전단 응력에 대해서 변형이 어떻게 나오는? 뭐야 이거? 감마가 아닌데? 얘는? 타우라고 써야죠. 뭔가 오류가 나오면 채팅창에 써주세요. 강의실에 사람이 2명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뭐야? 왜 이래? 오늘 수업은
별 얘기가 없는 것 같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들이 어떤 3차원 물체에 대해서 변형이랑 응력을 얘기를 했고, 그걸 2차원 문제로 줄였죠. 2차원 문제에서 변형이랑 응력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썼는데, 위의 식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봉과 트러스 할 때 했기 때문에. 근데 밑에는 옛날에 재료역학에서 배웠죠. 푸아송비를 해가지고 푸아송비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2차원 물체에서 여러분들이 Y방향으로 스트레스를 줄 건데, 걔로 인해서 X방향 변이가 생긴단 말이에요. 우리가 봉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안 썼는데 이젠 써야 되기 때문에 얘로 인해서 이쪽이 변이가 발생한다? 그럼 뭐다? 푸아송비다. 그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어 스트레스가 있을 때, 전달 능력이 있을 때 각변이가 있냐 없냐인데 있긴 있죠. 근데 걔를 해석을 해보면은 푸아송비의 문제가 돼요. 걔도 푸아송비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영스 모듈러스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 값을 G, 전단 탄성 계수라고 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할 수 있는 식이 하나 다행인 점은 시어 스트레스는 길이 방향 변형에 영향을 또 잘못 썼네. 이쪽 길이 방향 변이는 지들끼리만 놀고요. 각 변이는 전달 능력하고만 놀아요. 그러니까 다행히 식이 복잡해지진 않죠. 여기 그냥 G라고 썼는데 얘도 틀렸네. 이렇게 쓰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G라는 것도 탄성 계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탄성 계수는 원래 뭐예요? 변형률 곱하기 탄성 계수가 힘이잖아요. 변형률 곱하기 탄성 계수가 거꾸로 G가 이쪽에 와서 변형률 곱하기 탄성 계수가 뭔가 힘 차원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서는 응력이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G가 일로 와서 G분의 1로 돼야죠. 책에서는 뒤에 뭐 시그마 제로, 시그마 Y 있는데 시그마 제로 X 뭐 그런 거 있는데 얘는 뭐 온도라거나 뭐 다른 이유로 미리 걸려 있는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푸는 데는 하등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럼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됐고, 이제 식 4.5는 책에서 얘기하는 식 4.5는 얘를 거꾸로 푼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역행렬을 구해가지고 반대로 옮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풀었을 때 그냥 이 식이 나온다는데 그거 구하는 과정은 건너뛸게요. 어차피 시간 걸리니까. 그렇게 쭉 넘어가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다 풀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로 접근을 하셔도 되는데 거꾸로 여기 있는 행렬이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역행렬을 취해서 넘어가야 되잖아요. 3x3 역행렬을 취해서 넘어갔을 때 행렬이 이 모양이 나온다라고 식 4.5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직접 손으로 구해보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식 4.5까지는 그렇게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평면 변형률에서는 뭐 이 식에서 재료 상수를 다음과 같이 대체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문제를 평면 위에서는 지금 평면 능력을 가지고 푼 거고 얘를 변형률에 대해서 표현을 해주려면은 뭐만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평면 변형은 다른 방향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푸아송비가 반드시 고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형에 대해서.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영수 모듈러스 대신에 뭐가 들어가요? 영수 모듈러스를 뭐 1 빼기 v 제곱으로 나눴다느니 뭐 그런 상들로 대체만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면 응력으로 접근할 때랑 평면 그걸로 변형률로 이제 접근을 할 때랑 그렇게 서로 다른 게 들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나오는 식은 서로 같아야겠죠. 그래야 우리가 물리 현상을 제대로 이해한 게 되니까. 몇 분 됐어요? 15분? 15분. 잘랐다 할게요, 그러면.